안녕하세요. 정말로 놀라운 착시 현상에 감탄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11개의 착시 현상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늬가 있는 단색 배경에 3D 굴을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평평한 표면 앞에 공중에 공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가요? 사실 이건 2D 이미지입니다. 패턴의 요소가 배치된 방식 때문에 착각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완전히 평평한 또 하나의 3D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얼룩말무늬의 모래 언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효과는 줄무늬의 다른 두께와 위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보이시죠? 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유명한 작동 착시입니다.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이미지의 한 부분만 보면 돌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법인가요? 이 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중심에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머리를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마른 목골로 형성된 원들이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면 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림에서 더 멀어지면 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신기하죠? 더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줄무늬가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착시는 대각선 줄무늬가 있는 기둥이 축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회전할 때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줄무늬가 기둥을 좌우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수직창을 통해서 기둥을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요. 이 예쁜 무늬를 보세요. 이 운동 착시는 마치 선들이 흐르고 반짝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 같은 색의 선들이 공통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착시도 아름다워요. 그림을 더 오래 볼수록 덜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도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착시는 원의 크기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색 대비에 반응하는 눈 때문에 발생합니다. 와, 이 그림은 밝고 예쁘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지 마세요. 두통이 생기고 눈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제가 경고했어요. 어쨌든 이 고리들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효과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이건 애니메이션 GIF가 아니에요. 완벽한 정지 화면이지만 디자인과 색상으로 마치 고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D 보라색 풍경을 보세요. 매력적이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3D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일으키는 건 특이한 밝은 패턴입니다.
여기 또 다른 3D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로 튀어나온 듯한 체커보드예요. 주의 깊게 보세요. 정사각형은 완벽하게 일직선입니다. 경계선은 평행하고 수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 그림이 돈 모양이라고 주장해요. 이유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들은 실제로 사각형의 테두리에 닿지 않아요. 작은 간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 여백을 선이라고 해석해서 인식의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직각 대신 어떤 것들은 더 뾰족해 보이고 어떤 것은 더 뭉뚝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가장자리는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대답은 틀림없이 아니요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림이 정적 상태가 되도록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착시에 움직임의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대단해요. 이제 왜 우리가 착시 현상에 속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 말은 우리의 눈이 뇌에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00%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때때로 뇌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의식... 자, 여러분의 관찰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점수를 적을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1단계에서는 한 문제당 1점, 2단계는 2점, 3단계는 3점, 마지막 단계는 4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영상 끝에 알려드릴게요. 1단계 1. 자, 이 그림에서 몇 개의 다리가 보이나요? 맞아요. 12개의 다리가 있어요. 6개는 부츠를 신었고 6개는 하이힐을 신었어요. 2. 다른 동물 사이에 섞이려고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기 돼지예요. 하지만 저 코는 못 숨기죠. 3. 이 그림 속에 숨겨진 3마리의 동물을 찾을 수 있나요? 네, 오리 3마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어요. 4. 이 그림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다리 2개잖아요. 5.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뱀이 기린 흉내를 내고 있어요. 6. 이 그림이 슈퍼마켓에서의 평범한 하루로 보이시나요? 왼쪽의 여자가 스키만 신지 않았다면 그랬을 수도 있죠. 7. 이 그림은 어때요? 다 괜찮은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출구의 철자가 틀렸잖아요. 8. 이 세탁방에서 잘못된 걸 찾아보세요. 누가 빨간 양말과 흰 셔츠를 같이 빠나요? 절대 안 돼요. 9. 이 그림 뭔가 이상하죠? 왜일까요? 쥐가 고양이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반대죠. 10. 이상한 점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구석에 도넛이 있네요. 이건 좀 쉬웠죠? 이제 어려워집니다. 2단계 11. 어떤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와 다른가요?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보다 더 신이 난 것 같네요. 12. 이 그림에는 4가지 오류가 있어요. 모두 찾아보세요. 싱크대 밑에 지구본, 찬장에 있는 신발 한 켤레, 커튼 대신 걸린 셔츠, 그리고 수도꼭지 대신 놓인 조명까지. 이 사람의 삶은 모험이 가득하겠어요. 13. 이 그림 속에서 다른 2가지를 찾아보세요. 여자 혹은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14. 사슴이 보이시나요? 진정한 위장술의 달인입니다. 15. 여기서 3마리의 동물을 찾아보세요. 그나저나 토끼가 나무 위에서 뭘 하는 걸까요? 16. 이 그림에는 3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모두 찾아보세요. 빨간불도 전차 레일도 없네요. 12월 32일은 또 뭔가요? 노래 제목도 아니고 말이에요. 17. 어떤 여자가 달라 보이나요? 오른쪽 맨 아래 구석에 있는 사람이요. 남자잖아요. 18. 어떤 마술사가 다른 마술사와 다른가요? 다른 망토로 여러 사람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었나 봐요. 19. 이 그림에는 뭔가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뭘까요? 해가 쨍쨍한데 낙타의 그림자는 어디 있죠? 20. 어떤 이모티콘이 다른가요? 하나가 윙크를 안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3단계. 21. 이 그림엔 정육면체가 몇 개죠? 9개입니다. 22.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네, 다른 것보다 좀 짧아 보이는 게 있네요. 23. 바나나에 어떤 끈이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전 첫 번째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였어요. 21. 이 그림 속에 몇 마리의 동물이 있나요? 여우가 3마리 있습니다. 25. 이 그림엔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통이 비어 있어요. 우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26. 여기 써 있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미스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단어는 미스테리입니다. 27. 어떤 유니콘이 다른가요? 이 녀석은 유니콘이 아니란 말이에요. 28. 이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가 없어요. 29.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힌트, 살아있습니다. 네, 대왕 판다예요. 30.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얼굴이나 펭귄 둘 중 하나겠죠. 와,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단계에선 식은땀이 났어요. 4단계. 31. 이 그림에서 뱀을 찾아보세요. 제 눈에는 나무 뿌리 같아요. 32.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나무 두 그루와 여자의 머리가 있습니다. 33. 농부의 아내를 찾아보세요. 힌트, 그녀는 농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림을 뒤집어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34. 아이들은 천문학자가 아직 방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와, 정말 꽁꽁 숨었네요. 35. 거위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림 어딘가에 포식자가 숨어 있어요. 와, 놓칠 뻔했어요. 정말 무섭네요. 36. 이 그림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아주 크고 무서운 이빨을 가진 상어요. 37.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관점에 따라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 이 그림 좀 뻔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토끼는 긴 콧수염을 가진 남자가 됩니다. 39. 이 그림에선 뭐가 보이시나요? 행복한 개 또는 신이 난 고양이입니다. 40.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시겠어요? Bad eyes. 나쁜 눈이라고요? 자, 이번 단계는 좀 골치가 아팠네요. 빨리 결과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만약 점수가 0점에서 25점이라면 관찰력을 더 길러보도록 하세요. 25에서 50점 사이라면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연습을 더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51에서 75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셜록만큼 관찰력이 대단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작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으시군요. 하지만 76에서 100점을 받으셨다면 우와, 약간 주눅이 드네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매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난은 금물이겠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나요? 3가지라고 답했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17가지라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비록 이 그림이 최근에야 입소문을 탔지만 이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한 세기 반이 지났어요. 오스트리아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인 마하 교수가 이 착시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는 약간 대비되는 색조의 비슷한 색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는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색을 떼어놓으면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교수는 그것이 안구의 구조와 망막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밴드 효과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하 밴드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달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교수가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망막은 영화 스크린과 비슷해요. 망막은 동공을 통해 투사되는 빛을 포착해요. 수용기가 스크린 곳곳에 있어요. 그중 일부는 밝은 빛 아래에서 더 활동적이고 뇌에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개의 세포가 비슷한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신경은 다른 색조의 경계에서 더 강한 신호를 보내서 차이를 더 뚜렷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뇌는 명확한 경계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비슷한 색조가 서로 옆에 있을 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색상 간의 변화는 별도의 색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뇌가 구성된 방식 때문에 그림에서 대조되는 색깔의 차이를 볼 수 없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색상 렌더링 기능, 밝기 및 대비도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의 조명 양의 차이도 있죠. 게다가 사람마다 눈에서 빛을 차단하는 광학 작용이 달라요. 또한 눈이 빛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수준의 색소 밀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반적인 3가지보다 더 많은 원추세포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마하밴드 현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몇 가지 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때때로 불확실성은 사람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어요. 흰금이냐 파검이냐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드레스 색깔 기억하시죠?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사진은 핸드폰으로 정말 이상한 조명 아래에서 과다 노출로 촬영됐어요. 실내에서 찍은 것인지 밖에서 찍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조명이 인공인지 자연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명이 원피스를 앞에서 비추는지 뒤에서 비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뒤에서 비춘 거라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드레스 자체의 일부가 그늘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드레스 자체에 반사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헷갈리죠? 저도 그래요. 우리 뇌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짐작해서 그 공백을 채워요. 대부분 전에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조명 상태에 대해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와 전혀 다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드레스가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이라고 믿었어요. 빛이 자연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림자와 푸른 하늘은 푸른빛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물이 노란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결국 그 드레스의 제조업자는 그것이 검은색과 파란색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다음날 영업시간 30분 만에 드레스는 모두 매진됐어요. 레트로 운동화 색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몇 년 후에 같은 이유로 일어났어요. 청록색과 회색일까요? 아니면 분홍색과 흰색일까요? 이상한 카메라 화질, 플래시, 특이한 조명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요. 사진을 확대하면 손이 부자연스럽게 푸르스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빛에 얼마나 민감하고 뇌가 시각적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운동화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운동화는 분홍색과 흰색으로 밝혀졌어요. 이 딸기가 빨갛게 보이나요? 사실은 회색과 녹색이에요. 사진에서 빨간색을 다 뺐어요. 색채 항등성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 뇌는 여전히 빨간색을 보게 돼요. 뇌는 때때로 빛의 색 정보를 무시하기도 해요.
두뇌는 딸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딸기가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를 빨간색으로 보게 만들어요. 한 우주비행사가 모래 언덕에 사진을 올렸을 때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언덕이 아닌 구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뒤집었을 때만 사람들은 끝없는 패턴의 언덕을 볼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뇌는 태양이 1시 방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태양은 왼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뒤집었을 때야 두뇌가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했어요. 이 그림에서 몇 개의 검은 점이 보이나요? 12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점을 다 볼 수 없어요. 모든 점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똑바로 쳐다볼 때만 그 점을 볼 수 있어요. 주변 시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두뇌가 빈칸을 채워야 해요. 회색 선 사이의 흰색 때문에 뇌는 점이 실제보다 더 밝은 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뇌는 회색이 더 많고 점은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결정하죠.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2배는 더 커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크기예요. 둘은 1940년대에 미국 안과 의사가 발명한 제임스 방에 놓여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다리꼴인 이 방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벽과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돼요. 집에 장난감 기찻길이 있다면 다음 착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철길 두 부분을 가져다가 서로 옆에 놓으세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다른 하나보다 더 커 보여요. 그것은 뇌가 서로 나란히 있는 조각의 두 면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트랙의 오른쪽과 오른쪽에 있는 트랙의 왼쪽을 비교하는 거죠. 체커 그림자 착시에서 정사각형 A와 B를 비교할 때 정사각형 A가 정사각형 B보다 훨씬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뇌는 원통이 보드에 그림자를 들이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체 색상으로 보상해요. 정사각형의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직 믿을 수가 없다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정사각형을 색상 선택기로 비교해보세요. 에빙하우스 착시에서 원 집합의 중간에 있는 2개의 원은 같은 크기예요. 사물의 크기를 인지하는 방식은 주변 환경에 달려 있어요. 큰 원으로 둘러싸인 원은 작아 보이고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원은 커 보여요. 여기 점이 12개 있는데 전부 라일락색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점으로 된 원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라일락 점 하나가 잠시 사라지면 녹색 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또한 원 주변을 돌면서 다른 라일락 점을 하나씩 없애요. 이건 잔상 효과예요. 원추의 간상체는 라일락 점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적응해요. 라일락색의 점을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녹색으로 대체하죠. 정지 이미지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가장 흔한 착시 유형 중 하나예요. 이런 착시를 일으키려면 고대비 색상의 패턴이 필요해요. 이런 색상은 동시에 신경 신호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가짜 움직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페 벽 착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묘사됐어요. 카페 벽의 타일 패턴에는 직선의 평행선과 사이사이에 회반죽이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 선이 대각선으로 경사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뇌에 있는 다른 유형의 뉴런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회반죽 선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밝아 보여요. 대비가 일어나는 곳에는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착시 현상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정신을 집중하고 절대 속지 마세요. 1번. 이 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2번. 어느 것이 더 길까요? 모자의 높이 아니면 너비?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3번. 어느 타워가 더 기울었을까요? 이걸 보세요. 둘이 똑같아요. 한 타워가 똑같이 생긴 타워 옆에 놓이면 삐뚤어져 보입니다. 이건 피사의 사탑 착시라고 해요.
4번.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깔이 보이나요? 몇 가지가 보이든 간에 실제로는 3가지뿐입니다. 5번. 이 그림의 패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 타원형에 집중하면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6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움직이는 별? 별이 맞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이번에도 한 부분에 집중하면 그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7번. 그림에 3개의 원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림 한가운데를 응시하면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8번. 어느 연필이 더 길까요? 둘 다 같은 길이에요. 9번. 이 그림에서 동물 3마리를 찾을 수 있나요? 토끼 3마리가 나뭇가지에 숨어 있어요. 10번. 이 회전하는 물체를 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3D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3D 효과를 내는 회전하는 형상일 뿐입니다. 11번. 화면을 보면서 그림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여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면 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림에서 멀어지면 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12번. 이 격자무늬 무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알 수 있나요? 못 찾았다면 머리를 흔들고 화면에서 좀 더 떨어지거나 눈을 비벼보세요. 그래도 도움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격자의 밝기를 낮춰볼게요. 자, 이제 예쁜 고양이가 보이죠? 14번. 어떤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bedside예요. 15번.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줄이 바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맞춰보세요. 저는 2번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3번째 줄이에요. 16번. 어느 단어가 더 밝을까요? 격자를 제거하면 두 단어가 같은 색깔이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17번. 각 수평 밴드는 가운데가 더 밝고 가장자리가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밝기예요. 18번. 어느 선이 더 길까요? A 아니면 B? 둘 다 같은 길이에요. 이런 착각은 이 그림이 3D 공간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더 가까이 있는 선이 더 멀리 있는 것보다 짧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9번. 이 여성의 두 눈은 같은 색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의 눈 색깔과 머리 액세서리를 비교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번. 언뜻 보기엔 빨간 선풍기가 밝은 녹색 배경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검은 점에 집중하세요. 잠시 후 선풍기 아래에 있는 녹색이 주변의 고리보다 더 밝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선풍기 날개는 사실 중앙의 원반보다 더 빨갛습니다. 21번. 이 두 원반은 고동치고 있어요. 짙은 색과 밝은 색을 오가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경이 밝은 색이면 두 완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의 한 부분이 밝고 다른 것은 어두울 경우 완반이 동시에 고동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2번, 이 그림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단어는 quality입니다. 23번, 어느 괴물의 입이 더 길까요? 노란색 아니면 녹색? 입은 둘 다 같은 길이에요. 24번, 이 그림은 어때요? 무슨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quiet를 찾았다면 정말 잘했어요. 25번, 단순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속일 수 있어요. 세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가로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보다 더 넓고 짧아 보여요. 26번, 이 피라미드는 기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짙은 색일까요? 모든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서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7번, 이 그림에 숨어있는 3마리의 동물을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나무에 여우 3마리가 있어요. 28번, 빨간색 울타리 뒤에서 움직이는 바퀴를 보세요. 바퀴살이 아래쪽에서 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바퀴살도 완전히 직선이에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보세요. 울타리가 투명해지면 이제 보이죠? 29번, 이제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바퀴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퀴살 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30번, 이 그림에는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feather입니다. 31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나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자국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5개의 볼링핀을 봅니다. 32번, 이 그림은 어때요? 3쌍의 언덕인가요? 아니면 3개의 반짝이는 타원형 튜브인가요? 요점은 그림의 오른쪽이 접힌 표면처럼 보이고 왼쪽은 튜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33번,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단어는 change입니다. 34번, 파란색 선을 보세요. 쌍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갑자기 다이아몬드 윤곽선이 됐어요. 35번, 이 나무 철로는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래쪽은 위쪽에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꾸면 둘 다 크기가 같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36번, 이 가로선들이 수평으로 보이나요? 선들이 수평이고 여러분이 보는 건 그저 착시현상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37번, 어느 선이 더 긴지 맞춰보세요. 만일 에이, 분명히 둘 다 같은 길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맞습니다. 38번,
이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달마시안이 여기 숨어 있어요. 39번. 이 체커보드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체커보드는 평범해요. 각 네모는 완벽한 정사각형입니다. 일단 작은 흑백의 표시를 제거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40번. 이 그림에서 파란색 수평선들은 평행일 리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면 선이 비스듬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각각의 착시 현상에 10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숨겨진 숫자를 찾는 일이에요. 가장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운동으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쉽다고 했죠? 784입니다. 다음 문제. 여기서 5346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레벨업. 이번에는 어때요? 정답은 725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 네, 786이에요. 자, 오직 5%의 사람들만 다음 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6012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여기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182입니다) 이걸 봤다면 정말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한 문제 더. 정답은 3708입니다. 흑백 착시 현상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 숨어있는 숫자는 476. 잘했어요. 그게 너무 쉬웠다면 이건 어때요? (86347이라고) 맞췄기를 바랍니다. 이제 숨은 영어 단어를 찾는 능력을 시험해봅시다. 각 문제마다 이번에도 10초를 드립니다. 숨은 단어가 never라는 걸 분명히 맞췄을 거예요. 숨어있는 영문장을 읽을 수 있나요? I can sleep. 정말 안 됐네요. 이 그림에는 1년 중 한 달의 영어 이름이 숨어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할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세요. 비밀은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July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때요?
run이라는 단어가 뒤에 숨어 있어요. 또 한 문제 드립니다. 골드를 찾으셨나요? 여기 까다로운 문제 나갑니다. 브레인이라는 걸 보려면 꽤 머리가 좋아야 할 거예요. 같은 형식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뮤직이라는 단어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천재가 분명해요. 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지 볼까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10초 드립니다. 누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하거든 prove them wrong 이라고 알려주세요.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The power of imagination makes us infinite. 상상력은 한계가 없죠. 여기 또 한 문제 있어요. Always desire to learn something useful.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머리를 많이 썼으니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사이에 컵케이크 하나가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토마토가 필요한데 사과만 잔뜩 보이네요.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찾았어요. 이 꽃들 사이에 나비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보이나요? 잘했어요. 바로 저기 있어요. 이 그림에서 하나뿐인 파인애플을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이 다채로운 잎 중 하나는 사실 버섯이에요.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눈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 사파리는 어때요? 잎 사이에 누가 숨어 있는지 보이나요? 네,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주변 색깔에 몸을 잘 숨기죠. 바위 사이에 다람쥐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10초 안에 찾으세요. 우와, 멋져요. 코요테가 한 마리라면 별 피해가 없겠지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면 이 지역에서 코요테를 쫓아내야 할 거예요. 소풍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코요테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발을 디딜 때 조심하세요. 여기 뱀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 마리 찾았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는 그 무엇도 돌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력은 더 좋은지 알아봅시다. 정말 예쁜 영양이에요. 찾는 데 성공했나요? 다음 그림은 1860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뇌가 깊이와 모양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검은 선이 파란 선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라고 대답했다면 틀렸어요. 사실 검은 선은 빨간 선과 이어집니다. 이제 이 착시 현상을 살펴보고 먼저 뭐가 보이는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 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끈질기고 믿음직스럽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늑대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필요한 때는 때때로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은 어때요? 입술이 먼저 눈에 띄면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덕분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무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뼛속까지 완벽주의자입니다. 결코 괜찮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고 항상 1등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처음 보인 것이 뿔이라면 여러분은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코 정착하지 않고 항상 삶을 더 낫고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 다음 그림이 있어요. 앵무새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항상 집단의 중심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마음껏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아름다운 긴 드레스를 입은 소녀를 먼저 본다면 신비한 예술 타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것을 관찰하고 작품을 위한 영감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작은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그것을 캔버스나 종이에 표현합니다. 10초 안에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결정하세요. 분명히 코끼리와 기린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본인의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감사하고 그들의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만약 나무 사이에 있는 토끼를 봤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그림, 똑같은 문제예요. 두 마리의 말이 폭포를 건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험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겠다고 제안하면 항상 그것에 찬성합니다.
결국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해보고 슬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먼저 알아챈 경우 항상 큰 그림을 보고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고 결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직업 면에서 큰 성공을 하게 해줄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것이 바다와 바위뿐이라면 여러분은 차분하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밝은 면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죠. 몇몇 동물들이 바위에 그려진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세부 사항에 대한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을 들기 전에 항상 분쟁 중인 양측의 말을 듣습니다. 연구를 하고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때요? 여자의 초상화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소셜 이벤트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말과 새를 본다면 여러분은 다소 내향적입니다. 밖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군요. 좋은 친구들을 몇 명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얼굴과 말을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두세 개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혼자서 책을 읽든 100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파티에 있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여성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삶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가 보인다면 종종 실제보다 상상의 세계를 더 선호합니다. 꿈에서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나요? 나이 든 남자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현명하고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돕는 것을 즐기죠. 아치의 소녀와 나이 든 남자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들에게 조언과 보호를 요청하죠. 가운데 점을 10초 동안 보세요. 이제 재빨리 천장을 쳐다보고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색칠한 사각형이 위로 옮겨갔죠? 정말 아름다운 사각형 무늬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줄무늬 배경에 원이 떠다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가운데 점을 10초 동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와, 원의 색이 자리를 바꿨네요. 사실 둘 다 회색이랍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을 보게 하기도 하죠. 화면을 보세요.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쳐다보세요. 자, 이제 핸드폰 뒷면을 재빨리 보세요. 로고가 움직이죠?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시나요? 세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쉽게 틀렸네요. 여긴 색이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색이 교차할 때 격자 때문에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정사각형은 격자와 배경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격자가 부서졌네요. 하지만 지금 고칠 수 있어요.
격자의 중앙을 15초간 응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해보죠. 제가 뭘 했어요? 우리의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자의 중앙부터 가장자리까지 퍼지죠. 이 이미지는 완전히 정적입니다. 그림의 한 곳을 응시해보세요. 네, 이젠 움직이지 않죠? 이건 말초 표류 환상의 한 예입니다. 우리 뇌가 다른 빛의 세기를 가진 영역을 처리할 때 약간 속도가 걸려서 그 이미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움직이는지 아닌지 아시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비색이 움직임의 착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보이나요? 만약 5마리 혹은 그 이상을 찾아냈다면 정말 매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노란 선 2개 중 어떤 것이 더 길까요? 정답은 윗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둘은 길이가 완전히 같아요. 뇌가 배경선 같은 이미지의 다른 요소 때문에 산만해져서 그림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두 선은 어때요? 뭐가 더 길까요? 네, 또 같은 길이에요. 동그라미 때문에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게 느끼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색의 이름이 있나요? 7이라고요? 잘하셨어요. 집중하셨군요. 실수를 찾아보시겠어요? 숫자의 순서는 괜찮아요. 그치만 르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바다로 들어가 보죠. 10초 안에 이 그림에서 다른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잘하셨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찾아내셨나요? 이 그림에선 다른 게 3가지 있어요. 맞춰보시겠어요? 잘했어요. 아, 맛있겠어요. 그림에서 다른 점 3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이 두 그림은 다른 점이 5가지 있습니다. 10초 안에 모두 맞춰보세요. 잘했습니다. 두 그림 사이의 다른 점 5가지를 모두 찾아보세요. 역시 대단해요. 고양이를 위해 숨은 물건 8개를 찾아주세요. 야옹, 고마워요. 개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네요. 13가지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최고예요. 가을은 농부들에게 바쁜 계절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농부들에게 필요한 물건 20개를 찾아주세요. 와, 형사 뺨치겠는데요? 숨은 물건 20개를 모두 찾아보시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돼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은 물건 12개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점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성공!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착시 현상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뭘까요? 눈으로 덮인 산을 명확히 본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유형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며 차근차근 나아가죠. 만약 말을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고 전속력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루한 일에 실증이 쉽게 납니다. 여기선 무엇이 시선을 사로잡나요? 숲속의 평화로운 개울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큰 그림을 볼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당황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죠. 항상 많은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것을 빠르게 고르는 법도 알고요. 만약 심술궂은 얼굴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물을 숙고하고 모든 상황과 제안을 검토하는 편일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여기서 얼굴이 보인다면 머리가 좋고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잘 해결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죠.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봤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예술가가 있겠군요. 거의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어요. 작곡,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음악 만들기 등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꽤 평범해 보인다고요? 그럴까요? 찾지 않은 부엉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이고 함께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의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걸 개의치 않아 하고요. 때때로 말하는 걸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먼 거리에 있는 여자로 보인다면 여러분에겐 놀라운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SNS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로 보인다면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 지루한 뿐이군요. 항상 새로운 모험과 장소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젊은 커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이 항상 승리한다고 믿죠. 누군가 못되게 굴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혼자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마 내성적인 성격이시겠군요.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별로 없지만 친구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고요. 만약 소녀의 얼굴이 보인다면 꿈의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항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가끔은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잊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만약 나무 무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언제나 일리가 있으며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등을 돌린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편일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단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동의하기도 해요. 이 독특한 무늬에선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기린이 처음 보이는 동물이라면 저처럼 재미있고 영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시겠군요. 즉흥적이고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거예요. 만약 고양이를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멀리서 보면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독립적이고 혼자 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편이죠. 오리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100% 낙천주의자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고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봅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끝없는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코끼리가 먼저 눈을 사로잡았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럽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봄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고요? 여러분은 논리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력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합니다. 토끼를 먼저 찾으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 활기가 넘치고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유머 감각과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만약 사자를 제일 먼저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꺼이 따르죠.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안과에 가보셔야겠어요. 여기에 문어는 없거든요. 시력 검사를 해보세요. 농담이에요. 각각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나무와 작은 호랑이가 있는 풍경을 먼저 발견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용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에 신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때요? 만약 폭포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 풍경을 봤다면 아마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밝은 감정과 모험을 놓치고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거나 전에는 전혀 입어본 적 없었던 옷을 사세요. 여기서 어린 소녀를 먼저 봤다면 최근에 감당하기 약간 벅찬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취미와 사생활 면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합니다. 가끔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풍경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을 경우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만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실행해요. 너무 오랫동안 꿈으로만 그려왔던 일 한 가지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확실히 기타라면 여러분은 잘 웃는 편이에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파티의 중심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도 정말 많아요. 나무들이 물에 비친 풍경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강한 유대감을 쌓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서 커다란 노란 눈의 물고기를 보는 사람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어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 뭔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 과실을 공유해야 안심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거대한 배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군중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내면에 바나나가 살고 있어서 규칙은 어기기 위한 거라고 믿습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종종 이깁니다. 다음, 이게 평범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가 보이나요? 여기서 양떼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걱정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큰 늑대와 작은 늑대를 보는 사람들은 사람, 장소, 상황을 놓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북극곰이 보인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평탄한 길에 머물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손이 분명히 보인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지 못해요. 작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가능한 모든 결과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녁으로 무얼 먹을까 같은 것까지요. 좀 더 즉흥적으로 행동해보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숨은 뜻이 보이나요? 이게 호수와 백조처럼 보인다면 대체로 기분이 좋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친절하고 관대하며 어떤 행동도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밴드가 산에서 연주하는 것이 보인다면 현실보다는 꿈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용감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없을 때 속상해합니다.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처음 보인 게 꽃병이라면 주목받는 걸 싫어합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에 서지 않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비슷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옆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면 관심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큰 소리로 농담을 하거나 장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것을 발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에 올라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 데 재능이 있어요. 예산을 짜고 계획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해 두어 달 동안 저축을 하다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노인의 옆모습을 먼저 봤다면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요.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성취합니다. 그걸 꿈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죠. 만약 말, 강, 땅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공은 단지 운의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워 보이네요. 여기 뭐가 보이죠? 눈 덮인 산이 보인다면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집이 최고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돈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얼굴을 보았을 경우 제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과 감정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별 아래서 잠을 잘 것입니다. 이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배낭 하나뿐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확실히 얼룩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즐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나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선물 받기를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착시 현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시각적 인식에 도전할 거예요. 만약 회전하고 번쩍이는 것을 볼 때 뇌가 행복하지 않다면 조심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 놀라운 착시의 수를 살펴보세요. 준비됐나요? 전체 화면으로 시작하세요. 이 한 쌍의 원을 보세요. 환상이 아니에요. 두 원은 동일하고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는 않아요. 화살표는 여러분의 뇌를 혼란스럽게 해서 원이 줄어들고 심지어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시선을 집중해서 원이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법사예요. 이 반짝이는 별은 어때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별이 고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별의 변하는 색깔이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 좀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그림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꽃들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패턴의 방향은 뇌가 원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빙글빙글 도는 게 보이나요? 이 그림은 어때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착시 현상이 항상 착시 현상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별은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대칭적인 모양이 뇌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 아름다운 무늬는 어때요? 평범한 착시 현상일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상일까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가운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림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뇌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눈을 여러 번 깜빡이고 고개를 흔들면 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보세요. 이 이미지는 정적인가요?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착시 현상은 우리의 시야에서 대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작동해요. 이 두 개의 원은 회전하는 작은 줄무늬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뇌가 초점 안에서 즉시 정보를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한 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다른 원에 초점을 맞추면 알 수 있어요. 어지러운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그재그는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이 지그재그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정적인 그림이에요. 지그재그를 조심하세요. 다음 착시 현상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초상화의 중심에 있는 이 마릴린 먼로의 코를 응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7초 동안 같은 곳을 계속 쳐다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준비됐나요? 7, 6, 5, 4, 3, 2, 1. 이제 천장을 보고 눈을 여러 번 깜빡여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직도 초상화가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몇 초 안에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미지를 한참 쳐다본 후에 나타나죠. 보통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거나 하얀 종이를 봅니다. 지나친 자극은 눈의 간상체와 원추세포가 민감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잠시 동안 색을 짝을 이룬 2개의 원색으로 해석해요. 이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췄다면 정말 잘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구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눈을 가늘게 뜨고 구에 집중할 때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추면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착시 현상은 여러분이 마법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집중력을 한 단계 높여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정적인 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튀어나오고 약간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요? 정답은 없어요. 가장 큰 원은 아마도 왼쪽으로 회전할 테지만 초점을 이미지의 중심으로 전환하면 같은 원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의 층에 따라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알록달록한 원 안에 있는 화살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이 착시 속의 원들이 모양을 바꾸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상한 수박은 회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시야가 혼란스럽다면 구의 시선을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 형상은 뱀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고 검은 점들이 하얗게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뇌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지럽나요? 사라지는 점들로 실험해봐요. 중앙 녹색 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분간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하나 이상의 노란색 점이 사라졌다가 임의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라지는 점에 관한 또 다른 착시가 있어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 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어요. 이 그림의 교차점에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뇌는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없게 해요. 어때요? 몇 개의 점을 셌나요? 이 그림에는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개의 점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시야의 중앙에 있는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각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채웁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있는 이 회색 선의 규칙적인 패턴은 뇌가 검은 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점을 놓치거나 눈이 움직일 때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여운 애니메이션은 또한 매우 까다로워요. 달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경에는 점으로 된 원형층이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를 전혀 움직이지 마세요. 달에 눈을 집중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 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몇 개나 사라지게 했나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사라진 별의 수는 여러분의 인식에 따라 달라요. 뇌는 이 까다로운 바퀴가 회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일 때 바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트릭은 여러분의 손을 물처럼 높게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구적이 아니에요. 화면 중앙을 30초 동안 계속 응시하세요.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녹고 있나요? 또한 글을 보면 시야가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까다로운 착시 현상을 보세요. 이 바퀴는 어떤가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정적이에요. 뇌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자, 이제 잠시 다른 문제를 풀면서 눈을 좀 쉬게 해주세요. 나머지와 다른 원숭이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다른 괴물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구석에 있는 이 괴물은 나머지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0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숨겨진 숫자가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이 패턴은 빨간 사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요, 토마토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비슷한 이모지 2개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 이모지 세트는요, 똑같은 이모지 2개가 보이나요? 여기 있어요. 이 이모지를 보세요. 다 다른가요? 아니요, 이 두 이모지는 비슷해요. 이 다양한 이모지 중에서 몇 개 같은 이모지를 찾을 수 있나요? 세 개 있어요. 이 세트는요, 여기서 똑같은 이모지를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까다로워요. 이 이모지는 모두 달라요. 우리의 속임수를 알아냈다면 잘했어요. 이 세트를 한번 보세요. 동일한 이모지 한 쌍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이 고양이 무리에서 이상한 점이 있나요? 이건 고양이가 아니에요. 토끼예요. 여기서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운이 좋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시 현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색깔, 빛 또는 특정한 패턴의 조합을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죠. 오늘 이런 착시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뇌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면 움직이는 사각형의 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어두운 색깔이 보이다가 밝게 변하고 다시 어두워진다고요? 틀렸어요. 사각형의 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착시의 창조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기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은 뇌가 사각형의 색깔에 대한 추측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색은 이미 우리의 두뇌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안에서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해요.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건 사실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약 50%가 시각 과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시각 신호는 우리 뇌의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분산돼요. 각 영역에는 색상, 움직임, 깊이 및 형태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합쳐지면 우리는 모양과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도해봐요. 다음 단계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간단해 보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환상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와, 제 뇌가 너무 피곤한 걸까요? 이 착시는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요. 계단을 해체해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건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3D 자체가 이미 착시 현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 뇌가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눈 앞에 있는 물체의 비현실적인 관점을 만듭니다. 이 경우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하죠. 2020년 일본의 수학자 스기하라 고키치는 이 착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 이건 평범한 계단처럼 보여요. 이제 계단 꼭대기에 물체를 놓고 180도 각도로 돌려보세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물체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이 2020년 최고의 착시로 뽑힌 건 당연해요. 스기하라에 따르면 이 착시로 우리는 말 그대로 뇌가 우리를 속여 비현실적인 걸 보게 만드는 방식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시의 핵심은 간단한 속임수입니다. 계단은 진짜 계단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평한 2D 표면이며 각도와 음영을 영리하게 사용해서 우리 뇌를 속이고 있어요. 2D 이미지를 인쇄해서 기본 3D 구조로 붙여보면 계단에는 실제 깊이가 없어요. 단지 착각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미지를 잠시 보고 몇 개의 막대를 셀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1개의 막대까지 센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 8개에서 7개를 세었어요.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개의 막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려고 하면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손가락으로 7번째와 8번째 막대를 따라가 보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을 뿐이에요. 짙은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100년도 더 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벽 착시 현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에 있는 한 카페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우선 이미지를 조금 흐리게 해볼게요. 조금 더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고 검은 벽돌과 하얀 벽돌들이 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파란색 선의 안에 있는 곡선적인 요소들이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 검은 정사각형과 직각인 흰 선이 교차된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격자 무늬의 교차점에 위치한 하얀 점들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점에 집중하면 그것이 흰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점을 바꾸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이에요. 놀랍죠? 회색 선들의 교차점에 흰 점을 배치함으로써 이 착각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 바탕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랫동안 보면 격자 교차점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 조명 대비 착시입니다. 한순간에 점들을 흰색으로 인식하고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이 착시는 인간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물을 항상 실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을 경우 다른 수용체들은 또한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해요. 이것은 근처의 수용체들의 작동을 막습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에서 흰색 선은 선들 자체보다 교차하는 지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됩니다. 따라서 교차 지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착시는 팩맨 체이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중앙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현상은 파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가 나란히 놓여있고 빠르게 빛을 비춰서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녹색 디스크가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물건이 사라졌을 때 뇌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인지 궁금할 각각의 착시에 10초가 주어져요. 그러니 꾸물거리면 안 돼요. 보고 뭘 먼저 봤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어요. 기둥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다른 것보다 편안함과 안전을 더 선호하는 것 같네요. 적어도 몇 번은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세요. 사람을 먼저 봤다면 최소한의 기회에도 삶을 바꿀 준비가 된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규칙적인 것은 당신에게 따분함을 의미하죠. 노인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남을 많이 배려하는 온화한 영혼이군요. 모든 사람에게 선이 있다고 믿죠. 여자를 먼저 봤다면 당신은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항상 남들로부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여기서 개 얼굴이 보이나요? 당신은 매우 친근하고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어요. 또한 보호하려고 들며 충성스럽죠. 만약 개 꼬리로 보인다면 당신은 더 내성적이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꽃, 나뭇잎, 나뭇가지로 보이나요? 당신은 아마 꿈꾸느라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만약 그 꿈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봐요. 여기 얼굴이 보이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애착을 많이 느껴요. 당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걸 더 많이 하세요. 만약 악어를 먼저 발견했다면 당신은 종종 작은 것들을 당연시해요. 잠시 하늘을 보거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배를 먼저 봤다면 당신은 세밀한 세부사항에 대한 안목이 있으며 작은 것도 간과하지 않죠. 큰 그림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았나요? 왼쪽 뇌보다 오른쪽 뇌를 더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건 당신이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예술적이라는 걸 뜻해요. 여기 얼굴 2개를 봤나요? 당신은 오른쪽 뇌보다는 왼쪽 뇌를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분석적이며 사려 깊은 마음이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을 통해 걷는 여자를 본 분들, 당신은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가장 희귀한 그룹의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손 2개로 보이나요? 당신은 위험을 많이 감수하지 않는 실용적인 사람일 거예요. 신중한 입장을 더 많이 취하며 새로운 경험의 여지를 많이 만들지 않죠. 만약 분명하게 코끼리로 보인다면 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 정착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정적인 것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만약 개를 먼저 봤다면 집은 당신에게 전부예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할 것이고 세상에 모든 돈을 준다 해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을 거예요. 강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당신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받는 걸 싫어해요. 만약 얼굴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아요.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죠. 까마귀를 먼저 봤다면 당신은 꽤 고집이 세요. 옳다고 믿는다면 당신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죠. 분명히 토끼로 보이나요? 당신은 다정하고 수줍음이 많아요. 당신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의견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고양이 2마리가 보이나요? 당신은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짝에게 뭐든 공유할 수 있고 짝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여기 개가 보이나요? 현재 관계들보단 직업과 자기개발이 당신에게 더 중요해요. 이 시간을 이용해 성장하고 그걸 즐기세요. 먼저 쥐를 봤다면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에겐 더 쉽죠.
당신은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고양이를 먼저 봤다면 단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하죠. 당신은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모든 공을 다 차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고양이가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낙관론자예요. 당신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면 인생에서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죠.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현실주의자에 가까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줄 기적 따위엔 의존하지 않죠. 여기서 산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좀 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기분이 좋고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굴들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수다를 조금만 떨어도 행복해지죠. 거대한 머리처럼 보이나요? 당신은 아마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니까 내려놓으세요. 여기 나무가 분명히 보이나요? 현재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하고 있군요. 문을 먼저 봤다면 당신은 실용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항상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죠. 만약 해안선을 먼저 봤다면 분명 지금 비타민의 바다가 필요한 상태예요. 이제 이 영문 비밀 메시지를 읽을 시간을 10초 드릴게요.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 입니다. 이 나뭇잎들 중에 유일한 거북이를 찾는데 10초 드릴게요. 잘했어요. 이 공들 중 하나는 단추예요. 보이나요? 정말 잘했어요. 확실히 크로아상은 바다 밑에 속하지 않죠. 10초 안에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사탕이에요. 찾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새들 사이에서 나비를 찾는데 10초 드릴게요. 빙고! 정말 귀여운 너구리물이네요. 근데 그중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찾을 수 있나요? 잘했어요. 지구는 특별하죠. 그리고 여기 사진들 중 하나는 다른 사진들과 달라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이거죠. 오늘 밤 무슨 옷을 입을 건가요? 아마 이 드레스들 중 하나면 될 거예요. 가장 독특한 걸 골랐다면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 사랑이 넘치네요. 다른 걸 찾을 수 있나요? 이 하트 입이 약간 다르네요. 파티 타임이에요. 이 이모티콘들 중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뭔가요? 맞아요. 여기에 우는 얼굴이 너무 많네요. 이들 중 다른 걸 하나 찾을 수 있나요? 훌륭해요. 여러분은 간식 먹을 자격이 있어요. 이 두 햄버거의 다른 점 5개를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후식 먹을 시간이에요. 이 두 그림에는 살짝 다른 게 5개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데 10초 드릴게요. 모든 건 디테일에 있죠. 비행기 탈 시간이에요. 이 두 그림 사이에서 차이점 5개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륙할 수 있어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살기에 흥미로운 곳임에 틀림없군요. 이 두 구조물 사이에서 차이점 5개를 찾으세요. 굉장해요. 이 회전목마 중 하나는 나머지와 5개가 달라요. 이름을 모두 대보세요. 여러분은 형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같은 과제, 다른 그림이에요. 곰돌이가 맞다네요. 고소공포증이 있나요? 그럼 관람차를 타지 말고 그림들 사이에 5가지 차이점만 찾으세요. 인상적이네요. 여긴 정말 엉망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5가지 면에서 더 엉망이에요. 다 찾을 수 있나요? 와, 전 그건 못 봤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걸 해야 할 때예요. 숨겨져 있는 것과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봐야 해요. 원래대로 하나의 문제당 1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 다 됐어요. 악수하는 걸 봤나요? 한 단계 올립니다. 이 바다 괴물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래요. 진심이에요. 선과 선 사이와 색을 통해 읽을 수 있길 바래요. 빙고! 이 눈들은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예요. 자, 드럼을 쳐주세요. 악어예요. 그리고 이걸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 형사직에 지원할 수 있어요.